저는 쭈꾸미 집을 운영 중인데요. 보양식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판 보시는 분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가웃하세요. 여기 쭈꾸미 집 아닌가요? 저는 사실 쭈꾸미보다 보양식을 더 오래 했어요. 15년 동안이에요. 그 15년이 지금 이 집 메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처음 오시면 메뉴판 앞에서 잠깐 멈춤하세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간판은 쭈꾸미 집인데 들어오면 백숙이랑 오돌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2024년 6월 전까지는 15년 동안 오리 백숙 가게를 했어요. 오리 백숙으로 시작해서 능이 백숙, 닭 백숙, 오돌이, 오딱, 삼계탕까지. 근데 오리 백숙은 계절을 너무 탔어요. 여름에만 잘 되고 겨울엔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래서 계절 덜 타는 메뉴를 찾다가 쭈꾸미로 간판을 바꿨어요. 근데 15년 동안 쌓은 걸 그냥 버리기엔 아까웠어요. 그래서 백숙이랑 오돌이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엔 쭈꾸미집에 웬 백숙이냐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백숙 때문에 다시 오세요. 재료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좋은 음식은 재료에서 시작해요. 저는 바로 옆 시장에서 그날 쓸 걸 그날 삽니다. 오리도 닭도 당일에 직접 보고 고르는 거예요. 냉동이나 전날 들어온 걸 쓰면 국물에서 바로 차이가 나요. 아무리 오래 끓여도 신선하지 않은 재료는 국물이 탁해지고 잡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시장에 갑니다. 거기에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황기, 당귀, 감초, 대추, 밤, 엄나무, 작약, 천공, 숙지황, 인삼 이렇게 13가지가 들어가요. 황기는 면역력, 당귀는 혈액순환, 엄나무는 관절에 좋습니다. 각각의 약재가 고기 잡내를 잡아주고 국물 깊이를 만들어요. 이 구성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직접 넣어보고 빼보고 맛 보면서 찾아낸 겁니다. 약재 하나 빠지면 국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습니다. 이 재료들이 준비되면 조리가 시작되는데 이 요리는 당일 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백숙이나 오돌이는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오셔서 지금 먹고 싶다 하시면 못 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리를 처음부터 바로 끓이지 않아요. 압력솥에 먼저 한번 삶습니다. 이 과정에서 뼛속까지 열이 침투하면서 오리 특유의 잡내가 빠져요. 그냥 냄비에 바로 넣으면 아무리 오래 끓여도 잡내가 완전히 안 빠집니다. 압력솥을 거친 다음에 약재 넣은 냄비로 옮겨서 다시 끓이는데 이 두 단계를 합치면 2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백숙이 나와요. 그리고 국물 맛은 불 조절이 핵심이에요.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래 고아요. 졸이면 졸일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빨리 내려고 불을 세게 유지하면 국물이 탁해지고 잡맛이 올라와요. 약불에서 천천히 시간이 쌓여야 국물 맛이 완성됩니다. 어떤 집들은 오리를 완전히 익혀서 접시에 줘요. 빠르고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고기가 질겨요. 저는 국물과 함께 냄비째 내보냅니다. 손님은 불 켜진 상태로 펄펄 끓이면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소주를 한 컵 넣고 들기름을 소주잔 반컵 넣어요. 이게 제 비법입니다. 소주는 고기에 남아있는 잡내를 잡아줘요. 들기름은 고소함을 올려주는데 국물이랑 섞이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실험처럼 넣어봤는데 진짜 달랐어요. 잡내가 사라지고 국물이 고소해지고 깊이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게 없으면 제 백숙이 아닙니다. 온 요리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이 비법은 오리 백숙이랑 닭 백숙에 다 들어가는데 두 메뉴는 끓이는 방식이 달라요. 오리와 닭 같은 백숙인데 다릅니다. 오리랑 닭은 육질 자체가 달라요. 오리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 기름이 국물에 녹아들면서 진하고 묵직한 맛이 나요. 닭은 담백해요. 기름이 적고 살이 연합니다. 그래서 끓이는 시간이 달라요.
오리는 오래 구워야 제맛이 나고 닭은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퍼져버립니다. 뼈에서 살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정도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닭백숙의 핵심이에요. 약재 구성도 달라요. 오리는 잡내가 강하니까 잡내를 잡는 약재 비중을 높이고 닭은 담백한 맛을 살려야 하니까 고소함을 올려주는 쪽으로 잡아요. 같은 백숙이어도 재료에 맞게 조리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보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메뉴가 있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옷을 다루는 게 백숙보다 공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 메뉴를 찾는 단골분들이 많아요.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몸보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이 메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빼요. 그런데 이 옷 요리를 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옷은 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잘못 다루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3개월 정도 말린 옷을 사용해야 해요. 옷 향이 너무 강하면 고기 맛이 묻히고 너무 약하면 옷 요리 의미가 없어요. 15년 동안 찾아낸 비율이 있어요. 옷 향이 고기에 배는 건 끓이기 시작한 후 3-40분 사이예요. 이 구간에서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옷 향이 날아가 버려요. 약불을 유지해야 향이 고기 속까지 스며들어요. 그리고 소주 1컵, 들기름 반컵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옷향에 들기름, 고소함까지 더해지면 맛의 깊이가 또 달라져요. 이제 마지막 메뉴 삼계탕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계탕은 닭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닭 내장을 정리하고 찹쌀, 마늘, 대추, 녹두, 인삼을 넣어서 입구를 막아요. 속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찹쌀이 팽창하면서 닭이 터집니다. 적당한 양을 넣어야 끓이는 동안 속 재료가 닭 안에서 익으면서 살에 맛이 배어요. 약재는 황기, 엄나무, 작약 등 백숙과 같은 재료를 넣어요. 끓이는 시간은 백숙보다 짧아요. 닭이 작아서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뭉개지거든요. 뼈에서 살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그 타이밍에 꺼냅니다. 소주 1컵, 들기름 반컵. 어느 메뉴든 같은 비법이에요. 레시피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리가 맛있으면 한 번은 와요. 계속 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단골분들이 오시면 주문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 취향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지, 지난번에 뭘 드셨는지 얼굴 보면 그냥 압니다. 그래서 알아서 내드려요. 일명 이모카세입니다. 한 번은 오래 오시던 단골분이 속이 좀 안 좋다고 하셨어요. 메뉴판에 없는 건데 삼계탕 국물을 따로 끓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그날 국물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하루 매출보다 큽니다. 드시다가 뭔가 아쉬운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물어봐요. 이거 드실래요? 하고 단골분들이 여기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이 집 15년의 평판입니다. 저희 집 식당은 2인분에 500g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에 있을 때는 10g에서 20g씩 더 줘요. 직원분들은 정확하게 계량해서 드리는데 저만 더 퍼줍니다. 원가 계산하면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손이 그냥 그렇게 가요. 말은 안 해도 더 얹어주고 반찬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고 묵뚝뚝하다는 얘기도 듣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15년을 해왔는데 그냥 버텨온 게 아닙니다. 가게 벽에 표창장이랑 상장들이 있어요. 위생 우수업소, 한국외식업 표창장,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인천 서구 맛집 선정, 이런 게 음식만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위생관리, 재료관리, 운영방식, 그걸 꾸준히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 기준을 지킨 거예요. 코로나 때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대출로 버텼습니다. 그때 저녁 시간에 한식 자격증이랑 양식 자격증을 땄어요. 힘드니까 더 공부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앉아서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버텼고 그렇게 15년이 됐습니다. 장사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 오신 분이 2번, 3번 다시 오실 때예요. 앞으로 뭘 더 하고 싶냐고 물으시면 이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게 전부입니다. 비싼 거 못 해드려도 정성은 더 얹어 드릴 수 있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오시는 그 모습이 제가 이 가게를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인옥이었습니다.